자, 안녕하세요. 오늘 AI 에이전트로 우리 대학생들이 생산성을 무려 3배나 높이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생산성이라는 얘기는 효율과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것뿐이 아니라 본인의 취미 생활도 있고 AI를 활용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품질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기획서, 레포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소개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얻어갈 5가지 무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젠스파크라고 하는 AI 도구고요. 그다음에 마누스. 이 마누스는 홈페이지, 젠스파크는 기획서 레포트 제작.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젠스파크는 기획서하고 레포트 PPT만 제작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마누스는 홈페이지만 제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는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글로라고 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런 AI 도구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릴리스가 상당히 유용해요. 정말 이거 요약의 천재라고 써놨는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냥 넣으면 요약해 줍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써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 아마 2시간 후에는 엄청난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에이전트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챗봇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이 챗봇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생생활 하다 보면은 은행 같은데 전화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음식점에 전화를 하게 되면 안내 멘트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 챗봇으로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다운로드해서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각종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챗봇이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적절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챗봇이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샘플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그걸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지만 지금 챗봇은 앞에 AI가 붙어요. 그래서 AI를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문서나 아니면은 은행의 여러 가지 문서들 그러니까 고객 지원을 할 문서들을 저장을 해놓고 알아서 이 AI가 챗봇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챗봇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질문에 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럼 에이전트는 뭐냐? 에이전트는 챗봇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만들어줘, PPT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PPT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얘가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뭘 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목차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가 학습된 걸 가지고 학습된 그 두뇌를 가지고서 이제 텍스트를 막 생성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PPT를 만드는데 PPT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가면 적절하게 삽입을 하겠죠. 그리고 디자인 개념도 들어가겠죠. 즉 에이전트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즉 PPT 만드는 에이전트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 AI 에이전트는 PPT 만드는 거에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인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 챗봇은 어떤 조교, 설명하면 답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에이전트는 뭐냐면 비서 매니저가 돼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던져주면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실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행에 옮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주겠죠, 여러분들.
여기 챗봇에 보시면은 사용자 질문하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언어를 이해해서 이거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응답해 주는 거고 에이전트는 내가 뭔가를 해줘 그러면 목표를 자기가 설정하고 계획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3번에서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걸 쓸까 그다음에 판단하고 결과 주고 검증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준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챗봇은 생각을 돕는 도구이고 에이전트는 일을 완벽하게 끝내주는 도구이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에이전트 비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돕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에이전트가 왜 각광을 받느냐? 자, 여러분들 기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AI는 매년 변하고 매달 변하고 매일 변합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2026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트렌드는 뭐냐면 아마도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올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AI 중에서는 뭐가 가장 핫하냐? 에이전트 개발이 가장 핫하다. 보시면 에이전트의 시장 규모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이제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AI 에이전트를.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여러분들 마누스 AI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메타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인스타 그쵸? 페이스북 가진 거대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마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누스 AI 서비스를 오늘 또 같이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5개에서 7개를 도구를 써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두 개만 가지고 에이전트만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정리하면 트렌드가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서 대학교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보통 이런 책입니다. 젠스파크 공부를 좀 할 거고요. 마누스를 보게 될 거고 나노바나나도 알게 될 거고 다글로 릴리스라는 걸 각각 소개를 하고요. 여기서 어떤 입력 자료를 주게 되면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젠스파크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문서 제작이라고 해놨죠, 제가.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바꾸면 레포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PPT, 여러분들 파워 포인트로 만들었던 PPT까지 작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고요. 마누스에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개발자가 아니어도 코딩을 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하다 보면,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레포트를 쓸 때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글로는 여러분들이, 회의는 별로 없겠지만, 뭐, 동아리도 회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통화도 녹음이 되는데, 일단 안드로이드는 가능하지만 iOS는 안 되죠. 다글로는 회의한 음성 같은 것들을 다 받아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릴리스는 뭐냐면 뭐든 집어넣으면 요약합니다. 유튜브 링크, 텍스트, 그 다음에 PDF 뭐든지 넣으면 영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제품입니다. 이제부터 첫 장 젠스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는 기획서, 레포트, PPT 제작에 특화됐다고 썼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상당히 많이 장착된 AI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젠스파크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에이전트들을 많이 장착하고 있다. 젠스파크 통합 AI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그 멀티 AI 모델 통합, 즉 쉽게 얘기해서 챗 GPT부터 시작해서 클로드 제미나이들의 이 성능 좋은 AI,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 이 AI를 골라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임스파크 페이지, 그러니까 보고서나 레포트를 갖다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슬라이드나 PPT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AI 에이전트들은 검색 엔진이 아니라 문서를 생산하는 그런 워크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 여기 문서는 대표로 문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젠스파크를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듯이 기획서 작성, 그다음에 레포트를 작성하고 PPT를 제작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먼저 실습으로는 이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창업 경진대 PPT 열정 만들기. 여러분들 창업 경진대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간에 창업 경진대회라는 것이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지원해서 상금도 있고 그다음에 수상도 하게 되죠. 그 창업 경진대회는 일종의 제가 샘플로서 잡은 거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PPT까지 기획안부터 시작해서 PPT까지 만드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완성하는 과정을 같이 가져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창을 좀 바꿔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자, 먼저 젠스파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스파크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 가지 크레딧이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 크레딧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무료 버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용돈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젠스파크를 써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젠스파크 2.0입니다. 창이 있죠. 자,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좋습니다. 이게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틀리냐라고 얘기하면 같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하시면 돼요. 오늘 뉴스 기사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얘는 추론이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대화형으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를 장착하고 있고 지금 요 창은 기억해 두세요. 슈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젠스파크의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몇 명을 고용하고 있냐면 밑에 있는 AI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AI 시트, 엑셀,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얘가 디자이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 동영상, 회의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이전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모든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쓰시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명령을 하면 적절한 직원들을 호출을 합니다. 자기가. 문서를 작성을 하랬구나. 그럼 문서 에이전트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에이전트를 불러서 작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챗GPT나 그다음에 제미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퍼플렉시티 같은 것을 쓰실 때 자, 이런 거죠. 퍼플렉시티,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뭡니까? 챗GPT, 그다음에 클로드죠. 이런 걸 쓰실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창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창업 경진대회를 참가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볼 거냐면 창업 경진대회를 제가 이제 다 미리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 참여를 할까 하다가 자, 이런 공고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2026년도 건국대학교 캠퍼스 타운 사업단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 공고문입니다. 보시면 지원 자격에 대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팀 500만 원. 어우,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야를 결정해 놨죠. 저희는 어느 분야에 지원할 거냐면 기억해 주세요. 이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문이과 예체능계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재난안전으로 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은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만약에 제가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팀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4명으로 팀을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심사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상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서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서류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최종 선정의 1.5배수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시킨 다음에 와서 발표를 하게 만듭니다. 발표할 때는 또 다른 점수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것도 이제 지나갔죠. 자, 그러면 공고문을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억해 두세요. 평가 기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분야에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재난안전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 그럼 이게 창업이잖아요. 그럼 창업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AI에 관련된 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바로 서류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자, 여기 보세요. 사업의 개요를 이렇게 작성하세요. 연역과 주요 성과, 그 다음에 보유 기술 및 차별성 쓰세요. 그 다음에 핵심 고객 및 시장성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기업의 연역이라 했죠. 우린 대학생이죠. 대학생에 맞게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이런 것들도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다 마치 학생이 아니라 학생도 참가를 하는데 기업인이 작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창업 관련 실적도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한번 여기 나와 있죠? 경진대회 참여 및 수상 내역, 대학생을 위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작성해 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야는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한 번에 원래 다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이제 준비를 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자, 저희는 지금 젠스파크로 할 겁니다.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아까 놨던 내용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통과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쓸 겁니다. 너는 전문 창업 컨설턴트야. 나는 건국대학교 여기에 참가하려고 해. 공고를 업로드할게. 분석하고 나에게 요약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좋은데 분량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A4 주요 A4 한 장으로 주요 내용 요약해줘. 요약해줘. 자, 이걸 이제 넣겠습니다. 이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공문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문을 제가 끌어오겠습니다. 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에 있는 두 가지를
끌고 와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 아까 보여줬던 두 개가 여기에 지금 업로드가 됐죠. 처음에 이런 거 작성할 때, 자,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장인데, 거대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먼저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얘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나? 진짜 읽고 있나? 이런 얘기죠. 자,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으로 이 슈퍼 에이전트가 일반적인 AI의 성능을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줄 겁니다. 여기는 구태여 그런 에이전트들이 작동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하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준대요. 여기 나오네요. 뭐 대략적으로 나오죠? 가산점 이거 잘 보고 있네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획서 만들 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의 기획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A4인데 상당히 자세히 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가나 봅니다. 자,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이제 대화를 이어갈 건데, 자, 보세요. 나는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야. 맞죠? 그 다음에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맥락은 내가 얘한테 나중에 이런 지침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라고, 만들어내라고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맥락이라는 이야기 뜻을 알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나 어제, 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 매웠어 그래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이, 뭘 먹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낙지를 먹었다 합시다. 낙지볶음을. 근데 그 낙지볶음을 먹었는데 원조를 가서 먹었고 그 원조에 가서도 맵기가 3단계가 있는데 최고 단계를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아이고 중간 단계를 그 오리지널로 음식을 판매하는 그 낙지 전문점에서 먹었구나. 그래서 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시작합니다. 참가하려는 분야는 재난안전이야. AI를 활용한 주제로 기획할 거야. 이 말 안 쓰면 AI 활용이라는 얘기를 안 쓰면 얘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획안은 이 정도. 우리 팀 4명이야. 그리고 이런 맥락을 줘야죠. 그래야지 얘가 제안서를 작성해 줄 때, 아, 이런 학생들이 모여 있구나. 교내 창업으로 지원할 거야. 이거는 그 안에 있었어요. 교내에서 창업할 거냐, 안 할 거냐. 공고에. 나는 너와 참가서를 작성하려고 해. 이리 하기 위한 고품질로 작성해주고 최신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포함 자료 조사해주고 적절한 인포그래픽, 이미지 활용하고 반드시 전략 프레임 쓰고 그 다음에 통계자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이 건국대학교에서 작성한 공지한 목차야. 이게 목차거든요. 근데 여기 목차에 보면 이런 부분들 나와 있죠. 설명이었었죠. 그래서 제1 레벨의 큰 목차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쓸 겁니다. 대학생 수준에 적합한 내용만 작성할 거야. 반드시 참조해.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중요라고. 이거 AI에서 잘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라고 쓰면은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그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 밑으로 가서 지침, 맥락을 분석해서 테마 5개를 추천해주고 그 이유를 써줘. 그 다음에 수정 요청을 내가 하게 하면은 수정 요청 후 다음 단계라고 수정 요청 그 다음에 완료 후 다음 단계라고 하면 그때 이 밑에를
수행해줘. 서브 목차 생성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라고 하면 이제 너와 함께 단계별로, 그 다음에 단계별, 목차별로 너와 함께 작성, 수정, 확정 이렇게 나갈 거야. 그리고 최종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 주의. 공고의 평가 기준을 분석해서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정보. 나는 이런 실적이 있어라고 일단 넣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돼 있어. 헐, 이거도 어떻게 쓰죠, 이거 다? 이것도 어떻게 쓰죠? 그러면 최소한 이 목차는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준 공고에서 목차가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연구 논문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얘가 알아서 자신을 조사해 줍니다. 고품질 안 써도 됩니다. 고품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네명이 지원할 거야. 이 정도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길이도 넣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거 AI를 활용한 주제로 할 거야. 이거는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것들은 전혀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GPT나 이런 걸 활용해서 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더 넣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려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거야. 근데 제인스파크에다가 맥락을 주려고 해. 그 맥락으로 적절한 것을 써줘. 그럼 이걸 써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을 저는 가지고 제인스파크로 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레포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맥락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레포트 작성이라 나는 대학생이야. 전공이 뭐야?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이야. 자, 그런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음, 인상파 주의 그 화가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림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요런 보고서 즉 레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레포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상파나 뭐 그런 화가들을 어쨌든 간에 분석하고 뭐하고 이런 말들 교수님이 해줬으면 그 말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한 두 줄로 써오라고 했었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챗 GPT 같은 데다 물어보고 이런 맥락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슬슬 돌아가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해달라는 게 뭐죠? AI 기반 재난 안전 분야 창업 테마 추천. 자, 테마 AI 기반 건축물 재난 안전 진단 플랫폼 지하 공간 대응 AI 내비게이션. 3번, 핵 재난 안전 통합 관리 서비스. 오, AI 기반 산업 현장 안전, 기후 환경 대응 통합 재난 예측 플랫폼. 자, 대답 좀 해주세요. 몇 번으로 할까요? 어, 3번? 그렇죠. 재미있겠죠. 3번이, 그쵸? 야, 3번 좋습니다. 패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저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제목을 오늘은 확정할게. 그럼 얘가 뭔가 또 얘기를 하겠죠. 자, 기다려 볼까요? 참 재밌네요. 펫 재난 안전 통합 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참가는 할 건데 뭘 할지 이거 모여서 고난하지 말고 완벽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점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서 사업화 써주죠. 그쵸? 목차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뭐냐면 아까 공고에서 봤지만 일반 기업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 봅시다. 여기 별로 없죠? 오케이. 됐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 넣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면 소위 말하는 뽀대가 나겠죠? 자, 정리 잘 해주죠? 근데 제가 뭘 하냐면 단계별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안 썼으면은 그냥 한 방에 작성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AI의 성능이 엄청 취약해집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AI는 이 15개 생성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품질 좋은 게 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 이거 제가 설정해 놓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입니다. 자, 어디까지 났냐면 서브 목차 생성한다. 제공한 1단계, 2야 2단계, 총 3단계까지 허용한다. 그 말이 뭐냐면 다시 화면을 바꿔오면 3단계까지 허용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3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넣어놓고 이 말 안 써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저는 3단계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다음 단계라고 얘기하면 이제 단계별로 목차별로 이제 작성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되시죠? 다음 단계. 엔터 칩니다. 엄청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때 검색은 검색하는 에이전트가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은 또 작성하는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엄청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1-1-3. 자, 표도 나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찾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쵸? 너무 힘들겠죠? 다 나왔죠? 저희 쪽 명단?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회사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물어보네요. 일정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단계 일정 수정, 일정 확정, 특정 부분만 그랬는데 여기서 일정 확정합시다. 그럼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생성한 후 두 장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때 얘가 누구를 갖다 쓰냐면 보통 나노바나나를 가져다 씁니다. 구글에. 나노바나나 보이죠? 자, 인포그래픽 생성. 음, 젠스파크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글씨가 한글이 안 깨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챗GPT에서 그림 요청하면 글씨 거의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그림에 글씨가 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한 개도 안 깨진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노바나나는 대부분이 한번 봅시다. 또 글씨 깨지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글씨?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삽입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as is to be라고 얘기하는 분석 방법이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창업, 너는 창업 전문 컨설턴트야. 참가하려고 해. 공고를 업로드할게.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알아야 돼요. 뭐냐. 제목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을 정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해줘 해서 제목을 주면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국내외 통틀어서 먼저 찾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기다려줘. 그런 분석을 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넣냐면 다시 한번 이걸 집어 넣으세요. 그냥 이것만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작성해줘. 그러면 한 방에 다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길게 썼지만 힘든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자, 뭐 저희가 코딩도 하는 것 같고 자, 그럼 됐습니다. 2장 확정. 이게 챗 GPT나
클로드나 여기는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로 작성하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얘네들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프롬프트를 더 많이 넣어서 얘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얘네들은 뭐냐면 이야기한 것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젠스파크는 어떻다? 에이전트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넣는데 상당히 전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자동 생성 얘네들 안 합니다. 그리고 생성해줘 그래도 딴소리하고 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젠스파크가 슈퍼 에이전트다. 그러니까 슈퍼 에이전트가 대표이사예요. 또 하나 그렸네요. 귀엽게 그렸습니다. 예, 3장 열심히 또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문서에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14주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이거 여기서 검증 안 했는데 카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는 어디가 좋냐면 여기 있는 게 챗 GPT입니다. 별로 저는 여기서 얘도 별로 누구? 클로드. 제미나이하고 퍼플렉시티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다 놓고 제가 넣겠습니다. 자, 카피가 안 됐네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냥 카피합시다. 이때 이제 이거 사진을 넣고요. 첨부 데이터를 검증해줘.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두 개 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가 검색을 잘하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제인스파크에 있는 요거 다시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퍼플렉시티에다 집어넣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GM라이 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우리가 AI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그거 다 지적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검증을 하고 지금 될 거예요. 자, 정리. 서로 일관성이 있음,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쵸? 그 다음에 14조지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거이며 이를 18조로 고치거나 이렇게 나오죠. 또 보는 거예요. 아직 느리죠. 얘는. 그쵸? 얘가 검색을 잘합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기반 검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원래 태어날 때 검색을 위해서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퍼플렉시티를 이용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요청을 시키면 수정을 할 텐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장 확정. 한번 볼까요? 제미나이 가서. 한참 걸리네요. 이 챗 GPT나 클로드가 이거 검증 못하냐? 검증 못하진 않는데 대부분 이렇게 웹에서 서칭해서 할 때는 얘네들이 잘하고요. 얘네들은 주로 추론, 사고, 그 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림을 안 그리면 시간이 안 걸렸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림 그린 것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8,415 크레딧이 났습니다. 어디 누르냐면 여기 사람 모양 있는 거 있거든요. 이동하고 오호 누르겠어요. 이 밑에 사람 모양 있는 거. 자, 이게 해서 20불을 내게 되면 만 크레딧이 되고 이게 자꾸 소모가 됩니다. 자, 자세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 두 개 바가 있죠? 누르시면 지금까지 제가 얘랑 같이 작업했던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홈이고요. 그 다음에, 뭐, 허브 드라이브, AI 드라이브가 있어서 이게 다 저장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제인스파크 아까 홈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었던 화면이 있죠? 슈퍼 에이전트 밑에 있는 에이전트들, 걔네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에이전트를 골라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슈퍼 에이전트에서 원하는 명령을 내라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문 기사도 이거로 쓰고 자료 수집도 이거로 하게 되고 AI로. 자, 젠스파크는 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것들 아주 또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다른 데보다. 이제 젠스파크 이거 할 때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그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요 사람 모양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별로 사용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노션이라는 걸 사용할 때 이거를 연결시켜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첨부 파일 할 때 쓰고 이거는 그 말로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인을 계속 차감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하고 작업하는 그 PPT 제인스파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PPT에 넣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AI를 가지고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확정됐고 자 이렇게 씁시다. 바로 5장이 마지막이라. 5장 작성해줘. 근데 바로라고 했는데 이때 어, 인포그래픽 없이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세요. 그 여기 나오지만 이렇게 상세화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기서 모아도 됩니다. 자, 이제 5장 마지막 거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제가 아까 대회 나갔다라고 잠깐 얘기를 했죠. 가상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분명히 몰랐냐면 요것만 적었거든요. 근데 얘가 만들어내죠. 전체 3위에 100만 원 냈다고.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 지가 막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 오늘 좋은 거 보신 겁니다, 지금. 막 만들어내죠, 막. 그러니까 원래 가상으로 만들어줘 했을 때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를 축약할 거예요. 달성이 다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15배 다음 단계. 자, 이제 저는 15장이 너무 많아서 A4, A4 3장으로, A4 3장이면 좀 너무 허전하겠습니다. 그쵸? 4장으로 작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제가 처음에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알기 위해서? 15페이지를 했죠? 15페이지 아니야라고 쓸 때는 얘는 이거를 제일 잘 알았습니다. 자, 돌고 있죠? 자, 잠시 이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인스파크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PT 넣을 때는 한 방에 얘가 작성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걸 작성을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생성한 걸 확인하고 수정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돌고 있죠. 자, 여기서 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는 돌고 있으니까. 자,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A4 4장으로 작성해줘. 15페이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A4 용지 4페이지 정도로 젠스파크가 요약을 했죠. 자, 근데 이거를 문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서로 만들어줘 DOC 파일로 했더니 HTML이라고 즉 홈페이지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얘가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워드로 변환해서 줄까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그러면 HTML을 DOC로 변환 다운로드 가능하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잘 작성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뭔가 얘가 다 생성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지금 안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워드 문서나 PDF로 바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라고도 했죠. 자, 저는 그냥 여기서 받겠습니다. 여기서 워드 문서로 내보내기. 얼마나 잘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계속해서 작동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공고를 입력시킨 다음에 업로드하고, 간단한 사실은 프롬프트를 넣어줬죠. 그리고 나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분량까지 정한 다음에, 자,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폴더가 3회차 이거로 변환이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가면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까지 한 상태에서 보고서화까지 해서 만든 거죠. 자, 이제 열어봅시다. 자, 파일이 어떤 건가요? 자, 어, 지금 여기서 저장을 했는데 시간을 봅시다. 지금 9시. 아, 이거네요. 이거.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한글은 이렇게 외국에서 만든 이런 AI들에게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PDF로 바꿔 쓰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수정은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잘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창을 닫겠습니다. 자, 창을 옮겨서 다시 보시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작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게시를 해서 웹에서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원되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해서 자,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합니다. 자, 그럼 링크가 복사가 됐으면 자, 요거는 이제 완료로 닫겠습니다.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새 창을.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URL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아, 이거는 지금 젠스파크에 있는 채팅 창을 넣어준 거네요. 자, 다시 와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게 HTML로 위에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HTML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공유하시면 아마 여기 될 거예요. 여기 뭐 편집하는 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품질 높은 뭐 기획안부터 시작해서 PPT까지 작성해 보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젠스파크 에이전트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누스는 오늘 홈페이지,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만드는 곳으로 우리가 그 예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부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마누스는 어떤 것인가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메타가 인수했다. 요새 아주 핫한 뉴스인데, 어쨌든 그 엄청난 기업에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딩 지식이 없어도 웹사이트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목표 세우고 계획 실행 검증을 하는 에이전트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멀티태스킹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즉 브라우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색하는 거고요. 그다음 파일을 편집하기도 하고 데이터 수집들을 멀티태스크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누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홈페이지 제작, 정보 검색을 자동화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마누스가 잘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봤던 앞에서 배웠던 그 에이전트도 역시 요 젠스파크도 아주 잘합니다. 데이터 수집하기로 분석들을. 근데 마누스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도 30분 안에 전문가급 홈페이지를 만든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목표를 설정할 겁니다.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웹 페이지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완성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창을 하나 다시 띄우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젠스파크는 일단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누스를 열겠습니다. 마누스를 찾아서 마누스를 제가 위에다 놨는데,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챗GPT 이런 창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파일 같은 거 업로드 시킬 수 있고요. 노션하고 연동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킬을 사용한다는데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웹사이트 구축이 딱 나와 있죠. 슬라이드 뒤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 하면 오디오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겠다? 웹사이트 구축, 그 중에서도 뭘 하겠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게시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보면 여러분들이 뭐 챗GPT나 뭐 비슷하게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잠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자, 마누스 이렇게 할 겁니다. 마누스로 웹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상의 인물을 아래와가 참조해서 작성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뭔가 써서 A4 문서 몇 장을 한 5장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거를 생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김하나 여자. 학년 전공 내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왜냐면 가상이니까. 그 다음에 어, 자, 포, 잠시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이렇게 되겠죠. 참조해서 작성해주고 그랬죠. 요거를 빼고 분량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작성해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서 만들 거냐? 이건 어디서 하냐? 요 마누스에서는 본격적인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고 저는 클로드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지금 창이 이렇게 되는데 자, 새 창을 띄어서 자, 그리고 요런 걸 누르면은 그 챗GPT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크릿 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누르면 까맣게 변하죠.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제가 왜 클로드를 썼냐면 클로드가 글을 잘 씁니다. 그리고 코딩을 잘하고 물론 분석도 잘합니다. 요새는 클로드가 많이 대세입니다. 현재. 자,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나 봅시다. 아, 얘 HTML을 만든다네. 반드시 어, 채팅창에 만들어줘. 다시 넣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영어도 쓰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저에게 해 주셨다. 가정.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림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프로젝트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쓰고 있는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누스로 할 겁니다. 아니, 이제 마누스로 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마누스에다가 입력하는 프롬프트. 자, 내용을 볼까요? 포트폴리오 랜딩 페이지를 보통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하면 홈페이지랑 좀 개념이 틀린 게 첫 페이지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게 보통 랜딩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보통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제작해줘 그랬어요. 아래. 취업 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를 쓸 때는 아래와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써도 사실은 되지만 AI가 잘 알아들으려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지금 내용 작성하고 있죠? 아래 구성에서 참조하고 이용한다. 자, 내용. 괄호를 쳐놓은 거 뭐냐면 제가 이제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다 붙여놓게 할 거예요, 제가. 모던한 톤 앤 매너를 적용해라.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뭐 색상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RGB 코드를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메인 페이지 한 장에다가 서브 3개를 쓰는데 헤딩에 버튼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홈페이지에 거기다 버튼에서 그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해라. 이 말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막 버튼 생성하고 이거 해줘요. 링크 페이지를 적용해서 2개, 나의 작품하고 관심 사이트 할 수 있게 일단은 링크 페이지 2개를 2개 만들어줘. 나중에 링크는 내가 걸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링크 거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넣어서 프롬프트를 주면 됩니다. 2개 만들어줘. 나중에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나의 작품하고 나의 그림, 제목이겠죠. 그 다음에 주의. 혹시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있으면 나에게 해줘.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만들었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네, 그쵸? 자, 카피했습니다. 저는 마누스로 갔습니다. 창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창이죠. 자, 여기다가 직접 넣으면 엄청 길어지긴 할 텐데.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하기를 눌렀고, 그 다음에 마누스로 가서 다 넣을 겁니다. 업로드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이 많으면 그 AI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파일로 생성해서 들어가요, 텍스트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클릭을 하면 되는데,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지금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할 텐데, 지금 여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창을 잠시 이쪽으로 가져오고, 아까 젠스파크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PPT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명령을 할 겁니다. 젠스파크로 했습니다.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통 명령을 넣냐면, 자, 마누스 잠깐 닫고 젠스파크로 가서 아까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기획안을 내용으로 발표용 PPT를 작성해줘. 15분 8장짜리로 해줘. 이거를 카피합니다. 요 정도만 넣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젠스파크로 와야 되겠죠. 젠스파크로 했을 때 살짝 깨지는 부분이 좀 발생해요. 뭐냐면 박스가 밑으로 튀어져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그것도 말로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주면 얘가 다시 고쳐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일을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전에 만들지 않았었던 아까 PPT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는 마누스로 와서 잘 하고 있는지 봅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내용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다시 보시겠지만은 마누스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것들을 AI에게 부탁을 하고 그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내용을 다 넣은 거죠. 자, 뭔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생산하고 있네요. 2분 49초. 여기 나오죠? 스위스 모더니즘 재해석 스타일로 타이포그래피 중심.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PPT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죠? 자, 마누스로 만약에 이제 만들게 되면 수정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수정도 요 채팅 창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지시하게 됩니다. 색깔을 바꿔줘. 그럼 그 페이지가 없겠죠. PPT랑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지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마누스는 뭘 주냐면 홈페이지 주소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교수님한테 그 링크된 URL을 전달해 드리면,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접 디자인, 코딩, 뭐 자료도 수집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마누스만 이렇게 하느냐면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젠스파크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해봤을 때 마누스가 웹사이트를 바로 생성을 해줘서 저는 이걸 제일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누스 같은 경우도 무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레딧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페이지들도. 자, 보실까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PPT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다 해요. 그래서 코딩을 해서 한치 오차가 없이 이런 컬러라든지 이런 프레임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요겁니다. 요걸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페이지 수 2페이지에 있는 이 하단부가 슬라이드를 튀어나왔다. 안쪽으로 넣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분 동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누스도 웹을 리서치해서 기사나 통계 자료나 그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 것까지 엄청나게 분석하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제인스파크하고 지금 마누스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참고로 학생 한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3학년인데 뭐 제인스파크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배워서 빠르게 좀 앞서 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포트폴리오 말고 홈페이지를 또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야기할 때 많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미대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미대생이 자기가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졸업작품 전시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자기의 홈페이지를 순간적으로 만드는 거죠. 행사 기간에 홈페이지를. 그런 다음에 그 링크를 줘서 많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쓸 수 있을까? 초대장도 만들 수 있겠죠. 앞에다 초대장 쓰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전체가 초대장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어떤 그림들을 내가 그렸고, 어떤 것들을 전시하겠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배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흡족해 하실 거고, 교수님도 아마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양을 꽤 줬는지, 아니면 이 학생의 이 스토리가 엄청 복잡한 구조인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얘가 지금 하고 있느냐면, 마누스는 분석해가지고서 페이지에다 어디다가 뿌려야 될지, 그 다음에 좀 더 그 멋진 워딩을 써가지고 브랜딩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지금 생각해서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참고로 한번 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자, 지금 제가 URL 하나 보여드릴 텐데, 만들고 있죠, 지금.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 생성한다고 합니다. 움직이고 있죠? 만들었습니다. 음. 자, 작업 완료됐네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보기 위해서는 반응형이라는 걸 써줘야 돼. 반응형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홈이죠. 프로젝트로 갔더니 나오죠? 익스피리언스 나오죠. 잘 나옵니다. 컨택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이 게시, 공유 이렇게 있죠? 게시는 뭔가 볼까요? 자, 링크를 가진 사람들한테 모두 보겠다. 지금 게시하겠다. 쉽게 해서 이 게시를 안 누르면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시를 해서 활성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QR코드까지 나오죠. 이제 여기서 링크를 복사하고요. 가서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URL을 컨트롤 V를 누를 겁니다. 엔터. 자, 홈페이지 나왔죠? 프로젝트 눌러보고 익스프레스 눌러보고 여기는 뭐 들어가는 거 없고요. 어쨌든 요 안에 닿네. 이것도 뭐 버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택 프로젝트 됐고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뷰 프로젝트 홈 핵심 역량. 자,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링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이게 아마 그 링크일 겁니다. 아, 이거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쪽 링크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링크를 부탁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요 링크를 요거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비펜스라고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마누스에 가서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저는 비펜스 첫 페이지의 비엔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알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얘기를 할 겁니다. 딱 나오죠? 자, 이제 내가 비헨스를 어디다 링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하고 더블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잠시 놔두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엄청 또 고치고 있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 자, 젠스파크로 만든 PPT입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 여기서 이게 밀려 있죠. 이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여기다 놓고, 이 페이지 번호 6페이지에 요거를 그대로 글씨를 가져다가 쓰고 이 분석에서 기회 위협에 대한 박스의 하단부가 슬라이드를 침범했다. 그러니 그거를 침범하지 않게 위로 올려줘.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디자인까지 다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다시 있지만 내보내기 하면 PDF, PPT. PPT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PPT로 가면 조금 깨집니다. 살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로 바꾸면 여기서 PDF로 가면 완벽하게 바로 나옵니다. 근데 PPT로 가면 여기서 PDF 바꾸면 조금 깨집니다. 그래서 PPT에서는 여러분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완벽하게 하고 PDF를 내보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디 저장됐냐면 여기 AI 드라이브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내용들. 여기 AI 드라이브에. 자, 그래서 젠스파크에서 PPT 만드는 것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수정했을까요? 작업 완료됐네요. 자, 그러면은 맨 하단부에 가서 이쪽에 가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새로 고치가 안 된 게, 잠시만요. 이게 모바일로 보는 겁니다. 이게 PC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에러가 뭐 하나 떴네요. 여기 네이버라고 나오죠, 여기는. 이쪽은 이거 다시 줘야 돼요, URL을. 이거 누르면 아마 네이버로 가죠.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줄 때는 해서 여기서 이걸 뭐 zip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전혀 하실 일이 없고요. 공유로 가서 여기에 보시면 링크 복사가 있죠.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주면 됩니다. 친구들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과정을 지금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누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 받으시나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누스 홈페이지에서 네, 뭔가 저렇게 완성돼 버린 홈페이지가 아니라 뭔가 네,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네. 그런 프롬프트에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넣어야 약간 그렇게 근데 알려줄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완성본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텍스트를 수정하고 오는 건 여기서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생각해보면, 백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이게 이제 홈페이지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나 있는 화면에 대한 부분들, 코딩 아까 막 얘기가 했죠. 네네. 코딩 했잖아요. 그죠? 그 코딩을 프론트 엔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백엔드 개발을 해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 건 어떨 때냐면 저장을 할 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정 그게 지금 저장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업로드해서. 아카이브 형태의 그러니까요. 그걸 백, 하려면 백엔드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다 작성을 해주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백엔드를 해보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필요하죠. 그쵸? 네, 업로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노바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인데요. 나노바나나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있죠. 그래서 나노바나나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유료 있고 무료 있는데.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구글에서 해도 나노바나나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나노바나나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미지 생성을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1위일 겁니다. 그다음에 나노바나나를 또 활용하는 게 누구냐면 이용하는 게 아까 보시면 젠스파크도 나노바나나 끌어다가 생성합니다. 그런데 구글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 쓰는 것보다 젠스파크에서 나노바나나 쓰는 게 훨씬 잘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노바나나를 잘 쓰게끔 에이전트를 개발해 놓은 거거든요. 어디가? 젠스파크가. 이 구글은 일반적인 AI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피를 그린다든지 도식화, 그다음에 PPT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서에다가 삽입할 것들.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 보정이나 이런 부분들 다 되고요. 합성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는 쪽이니까 그런 인물이나 이제 풍경 같은 걸 다루진 않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나노바나나로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들을 갖다 그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은 나노바나는 간단합니다. 조금 이제 생성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자, 먼저 구글 제미나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메뉴를 펼칠 겁니다. 메뉴 펼쳐서 새 채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노바나나로 가서 자, 업로드 문서를 요약한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를 한 장으로 제목 쓰고 만들어줘 그랬어요. 자, 이거를 다시 카피해서 저는 구글로입니다.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업로드할 거는 제가 파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그 공고문 있죠. 그걸 넣겠습니다. 공고문 넣고요. 이게 모드가 제미나이도 빠른 모드랑 제미나이 3가 있고 사고 모드가 있는데 사실은 유료를 해야지 이런 사고 모드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은 복잡한 사고는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유료 버전 이상에서 많이 쓸 거고 무료는 조금밖에 못 쓸 거예요. 그리고 빠른 모드로 해서 가도 됩니다. 자, 빠르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문서를 분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할 걸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문서 업로드해서 요약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으로 이렇게 할게요. 목적이 강의용 핵심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설명하지 한눈에 이해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 한 겁니다. 근데 예상 결과는 이러한 예상 결과를 가지고 왼쪽은 챗봇 영역이고 오른쪽은 에이전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중앙 메시지 어떤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이렇게 예상할 결과를 가지고 프롬프트 이걸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노바나에다 늘 프롬프트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 들죠.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프롬프트? 당연히 이렇게 못 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생각한 거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챗 GPT 같은 데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나노 바나나로 만들 거야. 프롬프트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친절하게 아래. 자, 봅시다. 먼저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지를. 아, 이 친구 이렇게 만들었네요. 원래 그 한글로란 얘기를 항상 마지막에 써주면 좋긴 좋은데,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 계속 만들어 봤지만, 일단 한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겁니다. 이거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만히 보시면은 얘 나름대로 생각해서 생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아닌 것들 2020년 핵심 전환 이게 단어가 틀렸다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만들었죠. 근데 정말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자, 이게 지금 프롬프트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만든 이걸 넣어서, 자, 이렇게 집어넣고, 카피를 해서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위에서는 프롬프트 있죠? 그거 다시 써서 넣어도 이거랑 틀립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를 했냐면, 연화장을 이거로 보냈어요. 뭐냐면, 그, 지인들의 사진을 갖다 가져와서 합성해서 사려고 잘합니다. 잘하는데, 두 번 생성할 때 이거랑 똑같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LLM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한번 봅시다. 아, 지금은 이 카드 뉴스 만든 거네, 그쵸? 지금 저는 이게 이미지 생성을 지금 이제 들어간 거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요 프롬프트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맥락을 가지고 챗 GPT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가서 이걸 넣는다면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저는 AI를 활용해서 만든 프롬프트고요. 이것도 챗 GPT로 만든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이거 지금 챗 GPT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로드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했더니 어때요? 비슷하죠? 이게 왜 비슷하냐면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흡사하게 지금 나온 거예요. 말풍선 넣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미지 복사하시면 되고 아니면 스크린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포 그래픽인데 뭐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 했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걸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사하기다. 그래프 시각화예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가서 여기서 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누가 더 잘 만들어주냐면 다시 한번 호출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호출을 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바로 입니다. 다시 가서 AI 젠스파크. 젠스파크 때 이미지 생성을 이제 요청해요. 어떻게 넣느냐? 집어넣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프, 시각화, 이미지 생성해줘.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예, 한글이 깨지면 절대 안 돼. 자,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되는 것들,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죠? 요 막대 그래프 있네. 자, 1번. 근데 이미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에서 만들면 거의 깨집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깨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폰트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폰트를 업로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폰트를 어떻게 되지? 그것은 AI에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한글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폰트를 함께, 프롬프트와 함께 업로드하려고 해. 폰트를 추천해줘. 그러면, 자, 폰트가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 PC 안에 폰트가 다 있거든요? 그거 찾는 데를 몰라요.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폰트는 어디 있어? 어느 디렉토리에? 폴더에 있어? 물어보면 됩니다. 자, 어때요? 훌륭하게 나온 것 같죠? 이쁘게? 제가 지금 뭘 보여드렸냐면, 훨씬 누가 더 잘 만든다? 젠스파크가 더 잘 만든다. 근데 젠스파크는 이걸 뭘 이용했다? 나노 바나나 프로를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이 이용했다는 얘기야. 구글에서도 할 수 있고, 어, 젠스파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젠스파크가 좋은데 돈이 꽤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해서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글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받아쓰기의 달인. 쉽게 말하겠습니다. 다글로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이런 걸 파일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있는 이런 텍스트로 다 유튜브 내용들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뭐냐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습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실습은 다글로로 갑니다. 뭐 창에다 비슷하죠? PDF 분석할 줄 알고 이게 다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다글로도 에이전트를 계속 하나씩 개발하면서 장착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일 받아쓰기. 여기 비슷하죠? 이쪽도. 파일 받아쓰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업로드 해달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음성 파일을 지금 제가 집어넣을 거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받아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자로 얘기를 하면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넣을 것은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쓰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받아쓰고 있는 중이죠? 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유료와 무료는 받아쓰는 용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글로를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을 텐데, 무료로 쓰시더라도 만약에 음성을 조금 그 파일을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네이버에서는 클로바랑 어떻게 틀립니까? 네이버 클로바는 이쪽의 다글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 나오는 마지막 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받았을 때 철자도 엄청 무너집니다.
자, 거의 다 됐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요? 다 됐습니다. 자, 길이가 22분짜리였습니다. 그럼 이걸 가져다가 여기서 이름을 변경을 잠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니 GPT로 들어갈 거거든요. 다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누릅니다. 나와 있죠? 그 다음 요거를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둘이니까 시간 타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용들이.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대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파일을 텍스트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부분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글로를 이용해서 전사시킨 거야. 받아쓰기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할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챗 GPT에다 놓고 이제 제가 명령을 할 텐데, 보세요. 제가 미리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글로는 엄청 길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GPT로 가서 첨부 텍스트를 요약해줘. 자로 해줘.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전산걸 넣었습니다. 텍스트 업로드 되고 있고요. 제가 백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천자로.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음, 이름, 요약, 그 다음에 약속 부분에서 정리해줘.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했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용만 읽고 이렇다는 걸 지금 안 거죠. 자,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희는 그 GPTS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GPTS는 참조로 여러분들 이제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챗봇을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 GPT라는 게 있죠. 이게 원래는 GPTS라고 하는 건데 쭉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GPT 탐색을 누르세요. 지금 저희는 GPTS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만들기가 있죠. 만들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은 뭐냐면은 그냥 음, 요약 이렇게 넣겠습니다. 설명 안 넣어도 되고요. 이 지침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얘가 챗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를 줘야 일을 할 거거든요. 챗봇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대학생 취업 콘서트 100코치의 보조 요약가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 할 겁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면 지침을 수행하세요. 동작 방식. 자, A, B가 대화를 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한 것들은 똑같거든요. 왜냐면 취업 상담 아니면 전공 상담들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100코치로 확정을 하고 학생은 학생 이름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학생 이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막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학생 상담 학생이 언더바 이전 글자를 모두 사용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더바 있죠. 왼쪽을 다 이름으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날짜가 있죠. 이 오른쪽에서 2026년 01월 25일 20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8자리. 언더바이 8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다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챗 GPT의 지침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여기 뱅글뱅글 돌죠. 그럼 저는 순간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GPTS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또 다 씁니까? 라고 하면 누구한테 한다? 챗 GPT한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GPTS 챗봇 만들 건데 거기에다 지침을 만들어 줘 하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자, 자동으로 이제 만들기를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링크가 있는 사람 보고 나만 봅시다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다? 그냥 요약으로 했습니다. 자, 게시가 됐다고 했죠? GPT 보기. 자,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 요약이 들어갔죠? 왼쪽. 여러분들이 이거는 쓰고 있는 채팅창이고요. 요약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다가 파일만 이제 업로드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침을 그렇게 내려갈거요 파일을 한 개 업로드 할 거야. 그러면 아래 지침을 수행해줘. 그리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목차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얘가 목차를 다 찾아가지고 상담 제목, 일시시간 잘 나오죠? 이름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했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쨌든 GPT로 요약하는 것들을 또 보셨습니다. GPTS를 가지고 요약하는 것과 GPT로 요약하는 것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녹음하셨다가 요약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요약의 천재라고 했죠. 이거 국내에서 개발한 거고요. 엄청 좋습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는 봅시다. 그 릴리스는 영상, PDF, 웹 그냥 마구마구 다 요약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도 할 수 있고요. 특히 해외 것들을 한글로 요약합니다. 그다음에 논문 PDF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블로그로 돼 있는 것들도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릴리스라고 있습니다. 릴리스 들어가면 다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서 요약하는 데 그냥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럼 뭔가 이제 넣으라고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링크를 넣어도 되고요. PDF를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유튜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유튜브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어떤 유튜브를 저희가 넣을 거냐면 이런 유튜브를 넣을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한번 봅시다. 이걸 하나 가져서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릴리스를 와서 집어넣습니다. 한 개 추가했죠? 끝났죠? 자, 유료는 빠르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요약하겠다는 얘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지금 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 맞아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나눈 겁니다. 아, 야, 이걸 안 눌렀네, 제가. 자세한 리포트. 이거 안 눌렀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버튼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원래는 올리자마자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한 리포트죠? 핵심 리포트, 쉬운 리포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그 위치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핵심 리포트. 이런 식으로 작성도 되고요. 쉬운 리포트. 또 이렇게 작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거예요. 결국 여기도 다시 에이전트가 들어간 겁니다. 뭐냐면 요약하는 에이전트 여기까지 인포그래픽 이미지 만들어주는 에이전트가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만들어주는 이런 에이전트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세상은 에이전트 시대다.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막 가지치기로 마인드맵이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홈으로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새 프로젝트에 가서 요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영문을 한번 가져올게요.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찾아서 가서 유튜브 올리고 한 개 추가. 영어로 된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눌러봐야 돼요. 눌러야 되는데 자세한 레포트 가봅시다. 한글로 나오죠. 영어로 돼 있는데. 자, 잘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요청을 해서 50%로 내용을 줄여줘. 아마 이거 발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시면 되냐면 학생들이 전공이나 어쨌든 교양이나 수업을 들으시면서 해외 것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지 않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지금 아마 50% 요약한 걸 겁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뭐냐면 세 개를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세 개를 제목을 달고 비교해줘. 그리고 세 개의 공통점을 뽑아줘.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해줘라고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릴리스로 요약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무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ESG 경영 레포트 A 플러스 받기, 과제, ESG 경영 전략 분석 하면 젠스파크로는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 합스는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다 하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젠스파크 조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사례를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해라. 기획도 잘합니다. 목차 만드는 거 아까 해봤죠? 각 장별 개요. 즉 목차에 대한 내용들을 개요를 조금씩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PPT 만드는 것도 젠스파크와 나노바나나를 연결해서 왜 인포그래픽 같은 걸 생성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이거를 내 ES 프로젝트를 포털 웹사이트로 제작해줘 한다면 누구다? 마누스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은 뭐다? 다글로나 릴리스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교수님 강의 녹음된 걸 텍스트로 바꾸면 다글로, 릴리스. 다글로도 요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뭐다? 에이전트 시대.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는 우리 대학생이 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같은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뭐냐면 문서 작성은 PPT 기획서 젠스파크로 하고요. 그다음 웹 제작 마누스, 영상은 릴리스, 시각화는 나노바나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이런 것들을 할 때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까 보셨죠? 포트폴리오에서 이 얘기 안 했는데 막 생성을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아까 기획안에서 그랬죠. 저희들 과 명만 4명을 넣었는데 막 생성해냅니다. 개인정보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오픈할 때 그렇습니다. 저작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여기 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 AI를 정말 잘 활용해야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도 밝고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돼서 퇴근을 2시간, 3시간 일찍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I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야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로는 클로드 만든 회사에서 법 관련된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개발하면은 이제 변호사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쪽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회계사가 없어질 거고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을 잃느냐? 그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이나 예체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술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영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화 그림만 그려서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 아니면 변화를 시켜보면 그림도 변화를 시켜보고 터치를 어떻게 하겠다면 이렇게 터치도 변화시켜보고 이미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성장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좀 늦어가지고요. 문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아시니까 전화를 걸어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